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분석해야 될 좀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죠? 요즘에 시장 반등도 잘 나오는 편이고 딱히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주말을 좀 잘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휴가도 나름대로 좀 잘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드네요. 자,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뭐랄까요? 일단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지금 5일선을 깨지 않고 엉켜서 붙어가지고 단봉으로, 조그마한 봉으로 계속 조금씩 호가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처럼 뭐 큰 양봉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 또 양봉이 크게 나오면 뭐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와 좀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봉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수치를 보자고 하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벌써 16%를 한 달 넘게 조정 안 받고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장도 이런 상승장이 없겠네요. 네, 이렇게 조정을 안 받고 올랐던 때가 이때 2021년도 시장 좋았을 때 기억나시죠? 이때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네, 저항대의 영향을 현재까지는 받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조금 투매가 나왔는데 그 물량을 또 받아갖고 오늘 양봉 마감하려고 하는 기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시장이 오른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에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가치 투자를 가지고 가고 있고 여기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주는 거는 고마운 일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러면 통상적인 어떤 흐름을 떠나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뭐 계속 들어올지 뭐 어떨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가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길게 끌어올리고 나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올림 폭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의 방어 역할도 나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힘이 강한 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좋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들의 2분기 실적을 보자.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었던 1분기 후반과 2분기 시점에 회사들의 매출을 보자.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딱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2분기 매출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래의 주식의 가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만 놓고 봐도 주식은 저의 견해로는요, 900포인트까지는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900까지는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회사들이 매출에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도 발표됐는데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낙폭이 너무 이제 그 공포 심리와 그리고 미수 반대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물량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속도와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조정이 없이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시나 시장의 주도권은 세력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금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 다 보셨겠지만 바이오와 게임 쪽으로 얘네를 튀어오르게 함으로써 시장을 점프를 뛰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저항에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저항 쪽으로 강하게 헤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큰 섹터를 건드리는 게 세력들의 일반적인 전략인데, 그 두 개를 최근 들어서 한번 툭 건드리니까 시장이 반등됐다는 거죠. 게임 섹터는 사실 최근 들어서 반등이 거의 안 나왔죠. 이게 반등 나왔는데 게임 섹터는 이걸 반영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막판에 와서 뭐 카카오 게임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줬다는 거겠죠. 물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연막이고요. 이미 미국 관련된 게임주나 그리고 코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미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빗썸 관련 이슈로 해서 비덴트 같은 경우도 상승을 이미 줬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다른데 상승하는 타이밍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게임 쪽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임 쪽이 이제는 어떤 이미지가 프레임이 씌워졌냐면, NFT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P2E는 좀 아직은 약한 것 같은데, P2E, NFT, 그리고 메타버스죠. 결국 이쪽으로 이제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NFT, P2E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관련주 굉장히 많죠. 여기에 하이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주죠.
그러니까 엔터주 그 영상 기획 관련 회사들, 그러니까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또는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뉴 이런 회사들이 모두 메타버스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알다시피 뭐 버키 스튜디오도 오르고 뭐 관련된 영상 컨텐츠 기업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게임주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건 단순히 카카오 게임즈가 오른 그런 개념보다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현재 기술 반등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메타버스 관련주를 세력이 현재 관리를 들어갔다. 가격 관리를 들어가서 이제 물량을 또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와 동시에 여러분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코인 시장을 또 보잖아요. 그럼 코인 시장에 호재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코인이 어제 같은 경우도 100% 상승했죠. 이런 경우 사실 최근에 거의 없었죠. 코인 시장이 많이 죽어 있었으니까요. 루나 코인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본질과 사실 좀 멀어지는, 루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사업을 진행하는 코인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기업들이 받쳐주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코인 시장의 그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 신뢰감이 떨어져서 하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재받는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체크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요, 플로어 코인이라고 있어요. 플로어 코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한 기사 뉴스와 호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플로어 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게임 쪽이나 또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 콘텐츠나 그리고 NFT나 이런 쪽으로 호재들이 다 같이 바닥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나서 주가나 코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명분은 다 다르지만 움직이는 타이밍이 동시다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종합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개별로 보시면 안 되고 종합해서 메타버스라는 큰 그림에서 얘네가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한다라는 건 나중에 오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우연히 본 기사인데 얼마 전에 LG 생활건강 차트를 이걸 분석했잖아요. 근데 LG 생활건강 쪽에서 NFT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닥터 그루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LG 생활건강에서 NFT를 한다? 제가 이거 하락하는 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시장가로 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이런 NFT라는 새로운 신사업이죠. 신사업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 뭐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호재를 가져오면서 같이 뭐로 엮이고 있다? 메타 쪽으로 엮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아직은 이제 좀 먼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거의 몰빵 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몰빵을 때린다 해서 주가가 뭐 바로 오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기업들이 투자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지금은 이걸 통해서 뭐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차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 NFT, 뭐 P2E 그건 다 실패작이고 사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초기 단계고요. 세력들이 원하면 코인 시세나 이쪽 얼마든지 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호가 조작을 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인 쪽은 이 검열이나 뭐 감시나 뭐 이렇게 조작을 뭐 적발하거나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나 코인 사태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뭐 명확한 처벌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시장이 허점인데 이 허점을 세력들이 반드시 이용해서 가격을 좀 펌핑만 시키긴다 한다고 하면 NFT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제가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뉴스와 이런 이야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띄우면서 바닥에 눌려있던 차트들을 상승시킬 만한 이제 관리할 만한 명분을 가져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좋잖아요. 코스피를 봐도 코스피 역시도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 저항까지를 좀 추종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지금은 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단타를 여러 번 보통 단타하게 되면은 코스피 종목 안 하잖아요. 네, 왜요? 코스피 종목은 변동성이 느리고 특히나 코스피 200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슈팅 들어오고 뭐 단타로 들어와서 눌림목 잡고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움직임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잘 안 하는데 오늘자로 제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포스코 케미칼 코스피 200 기업이죠. 요거와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조, 이 종목이 급등주 형태로 바뀐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그전에는 급등 형태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큰 슈팅을 주면서 이례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죠. 또 방산 쪽은 아닌데, 이건 역시도 힘이 좋게 상승을 시켰다.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긴 하더라고요. 급등주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또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얘네가 여기 저항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렇죠? 여기 저항을 뚫고 오늘 뚫었고,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도 다른 섹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저항을 뚫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게 올리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세게 올리면 연속적인 어떤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좀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좀 단봉으로 차근차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을 어떻게 했다? 돌파했다. 돈을 쏘면서 돌파했다는 거죠. 자, 그럼 분봉으로 또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되죠.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 장 초반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왜냐면 신고가를 바라보면서 갭을 좀 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눌렸죠. 이거 일부러 누른 겁니다. 눌렀다가 그 다음에 또 거래를 쏘면서 여기서 많은 돈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림, 또 한 번 거래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관리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장 초반에 강한 슈팅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살짝 눌렀다가 이제 보합으로 이제 마무리한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봉상으로의 이 움직임이 그냥 막대기 같아 보이지만, 그냥 시뻘게 보이지만,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분명히 어떤 특정 돈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가격을 돌파시켰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저항에 좀 도달하는 단계인데, 이 저항 상황에서 오히려 코스피 200이지만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면 어쨌든 돈들이 수급이 다시 몰려요. 돌파는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돌파는 무조건 수급을 동반해서 돈을 많이 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쏴주면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돈들이 들어오네 하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지금 동시적으로 보내고 있다. 대만과 중국 간의 이제 대립과 이런 부분들의 불안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방산주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 또 철도 많이 쓰겠죠. 그렇죠? 이제 뭐 원자재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은 철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 기업들이죠. 철강 업체들. 철강 업체들이 그동안 계속 힘들었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에 매출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수요까지 늘어.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 그러면 얘네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겠죠.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올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봐요. 반영을 그리고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세력들이 말장난은 막 하죠. 뭐 이거 임상 들어가네, 뭐 재료가 있네, 뭐 대통령 누가 되네, 말장난 칩니다. 근데 말장난 치는 거는 매출이 없을 때예요. 결국 까놓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매출이 없어. 다 속인 거야. 근데 매출이 있는 상태를 기반해서 상승시키면 어떻게 상승하냐면,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가가 얘처럼 올라가요. 재료 플러스 매출.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적습니까? 아니죠.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재료 없습니까? 있죠. 전 세계가 전기차로 이제 다 바뀌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는 회사죠. 똑같아요. 그럼 재료와 매출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방위산업 쪽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서로 싸우려고 하는 가운데 무기산업 관련 회사들이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플러스 매출이 실제로 늘어납니까? 실제로 늘어나죠. 우리나라 지금 뭐 탱크도 팔고 뭐 자주포도 팔고 이제 비행기도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매출이 또 늘어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상승은요,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단타로 들어가서 뭐 잠깐 뭐 한 달 있다 나오고 이게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근데 철강이나 방위산업 업체들은 뭐예요? 코스피 200이에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200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상승한 거 이거 개미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거 세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다, LG전자도 포함해서 다 이런 식으로 코스피 기업들이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죠. 이거 매집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죠. 그냥 투자 붐이 일어서
막 사람들이 사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주가가 코스피 200이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투자 붐이 최근에만 불었을 것 같습니까? 이전에도 투자 붐 본 적이 있어요. 자, 보시면 현대차 역시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죠. 코스피 200 종목들이 타이밍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대략 비슷한 시기 정도에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강하게 한 번만 딱 들어왔어요. 개인이 현대차 또는 외국인 뭐 기관이 갑자기 시장가로 뭐 이렇게 산다? 이건 좀 납득할 수가 없죠. 물론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거래대금을 한번 볼까요? 4조가 터졌거든요. 4조? 4조가 터질 수밖에 없죠.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하면 거래대금 이만큼 터져야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4조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한 달도 안 돼서 돈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호재가 있으니까 공중부양시켜서 온 건데 4조가 터졌는데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온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호재 때문에. 그러면 이 4조라는 돈을 투자시킨 사람들은 뇌동매매한 거예요? 그렇죠? 시장 매매로 그냥 우연히 한번 샀다 도망친 겁니까? 아니죠. 이게 매집입니다. 저렇게 의미 없게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을 굴리는데 그냥 분위기 따라서 현대차가 좋대 하면서 시가를 저렇게 높게 띄운 주식을 여러분 같으면 시장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앞에 어떤 미래를 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개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너무 많이 들어와서 털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좀 많은 고통을 주고 있죠. 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는 시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추격 매수할 단계는 무조건 아니죠. 왜냐면 악재가 또 한 가지 올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번에 또 크게 할 것 같아요. 0.7%에서 지금 1% 예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괜찮다라는 이유로 지금 뭐 비둘기파 매파 하는데 매파로 다 기울었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또 세게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그전까지는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한국도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이 진짜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올리게 되면 정말로 한국 시장의 그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이거 진짜 터집니다. 저는 금리 인상이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개될 줄을 좀 예상하기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걸 예상했다고 하면 부동산은 안 샀겠죠. 뭐 당장 1, 2년 뒤에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누가 부동산 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압박을 시장이 또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